여행지에서 물놀이나 각종 수상 액티비티 진행 중 부주의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2022년 발생했던 실제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하천에서 일가족 3명이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채 물놀이를 하던 중 웅덩이에 빠진 막내를 구하려던 형과 아버지가 함께 물살에 떠내려가면서 3명 모두 사망한 사고입니다. 순환사고가 발생하자 직접 구조에 나섰다가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한 것인데요. 만약 물놀이 안전수칙과 순환사고 시 대응 방법을 잘 준수하였다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고여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나와 고객의 건강과 목숨을 지키는 물놀이 안전수칙과 순환사고 시 대응 방법을 알아볼까요?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먼저 심장에서 먼 순으로 물을 적시고 간단한 준비운동을 하며 반드시 몸에 맞는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물놀이를 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식사 직후나 음주 후에도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야외에서 물놀이를 하기 전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물놀이를 하도록 합니다. 물놀이 위험지역 또는 금지구역은 절대 출입하지 않도록 하며 물의 깊이가 일정하지 않은 곳에서는 여행자에게 미리 주의를 주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러나 만약 순환사고가 발생한다면 구조 경험이 없는 경우 무리하게 구조하지 않도록 하고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 물건들을 이용해 안전하게 구조해야 합니다. 여행 중에는 예기치 못하는 다양한 사고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여행업 종사자가 안전 매뉴얼을 잘 숙지하고 있다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설사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행업 안전 매뉴얼, 우리 모두를 지키는 필수 조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서울대학교 홍규선 교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안전 매뉴얼을 통해서 여러분이 안전한 여행, 이런 여행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네, 자, 여행 종사자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여행 일정을 소화할 때 꼭 필요한 안전 매뉴얼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행사가 여행객을 에스코트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대처, 사후 처리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사 출발 전 안전점검사항,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즉 전세버스 탑승 시, 관광지 방문 시, 식당 방문 시, 그 다음 공연장, 극장, 전시 관람, 그 다음에 유람선 보트 이용 시, 그 다음에 각종 여행 중에 액티비티 시, 안전관리와 화재, 자연재해, 테러, 버스, 유람선, 침몰, 전복 등에 대해서 우리가 여행업에 필요한 안전에 관련한 지침을 익혀서 사고를 줄이고 사고 시 대처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여행업 종사자들의 행사 전 안전점검사항을 집중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상 및 날씨에 대한 점검인데요. 자, 태풍, 폭우, 대설, 폭설, 강풍, 안개, 돌풍, 지진, 해일, 또 크게는 쓰나미까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여행 사전에 여행사 직원들은 반드시 점검을 하고 여행 행사를 우리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버스 사고가 요즘에도 되게 많은데 전세버스와 유람선 사고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전세버스에 대한 노후도, 그 다음에 차의 연령, 브레이크 시스템, 재생 타이어 장착 여부, 승선 인원, 유람선 같은 경우에는 승선 인원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고요. 전세버스나 유람선에서는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정도는 반드시 여행사 직원들이 점검하고 행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전기사와 선장의 복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나 선장들은 유니폼을 착용시키는지 여부를 반드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지난번에도 유람선이나 이런 데에서 선장이 유니폼을 입지 않고 있다 보니까 사고에 대처하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대피의 목적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어서 반드시 유니폼 착용이나 유니폼이 없을 시에는 정장 차림을 통해서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안전하게 모든 승객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안전교육 등을 반드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방문지, 자, 우리가 관광지, 목적지나 기착지 등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지역을 우리가 간다든가, 그래서 절벽이나 붕괴 가능성이 높은 건물이나 또는 해수욕장 같은 경우 이안류가 발생하는 그런 곳들은 우리가 사전에 점검을 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되고요. 시설이나 건물 등의 붕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은 우리가 사전에 어떤 행선지나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스케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방문 지역 안에서의 호텔, 식당, 극장 또는 축제 이런 장소들은 안전사고가 아주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식당이나 호텔들은 식품위생안전법 준수 여부 등을 여행 종사자들이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상이나 호텔이나 식당에서는 낙상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장이나 축제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압사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호텔의 구조나 식당의 구조, 극장, 탈출구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위험시설 및 놀이시설입니다. 자, 그래서 액티비티를 많이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충분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노후도가 심하거나 폐허가 지역이나 놀이공원, 각종 놀이기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미리 여행 종사자들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관광객을 위한 안전장비들을 이제 여행사 직원들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자동 제세 동기 AED나 지열대 또는 소화기, 소형 소화기 등, 그 다음에 소형 산소통, 구급약, 생수, 소금 등을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상 연락망에 대한 부분인데요. 소방서 119나 경찰서 112, 인근 병원, 대사관, 영사과, 군무관, 그 다음에 질병본부 등에 대한 비상연락망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행 종사자들의 화재사고 세부대처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재사고가 나면 호텔, 전세버스, 유람선, 식당, 극장, 전시장, 콘서트홀, 체육관 모든 곳이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요. 화재 발생 감지 및 인식이 중요합니다. 연기, 냄새, 불빛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행 종사자들은 항상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자, 화재 발생 시 신고 방법에 따라 즉시 119나 이런 데 신고하셔서 화재에 대처해야 됩니다. 신고 후 조치사항으로는 전기 전원을 끄고요. 석유 난로나 가스레인지, 담요 이런 것들을 덮어서 끄셔야 되고요. 가스 전원 밸브 등을 잠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나 후라이팬에 불이 붙었을 때는 물로 끄시면 안 되고요. 소화기를 통해서 반드시 끄셔야 되고요. 기름에 화재가 났을 때도 물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가스 화재 시는 전기 스위치를 반드시 내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연기에 조심해야 되는데요. 연기는 보통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화재 시에 바닥 쪽이 맑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동 시에는 배를 바닥 쪽에 대지는 말고요. 낮은 자세로 코와 입을 젖은 수건등으로 가리고선 우리가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대연각 호텔에서도 많은 사망자를 냈었는데 이런 것들을 여행 종사자들이 알고 안내를 했다면 우리가
사망이나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재 폭발 시에는 광음이 아주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귀가 파열될 수도 있고요. 또는 파편이 날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게 하고요. 부상자들은 안전한 장소로 빠르게 이동시키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스위치나 밸브 등은 반드시 잠가 주셔야 되고요. 자, 옷에 불이 붙었을 시에는 뛰면은 더 오히려 불이 더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요. 바닥에 뒹굴면서 불을 끄도록 이런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유도하셔야 됩니다. 노인 휠체어는 수건이나 담요로 덮어서 화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호텔에서 왕관기가 있는 경우 왕관기 위치나 왕관기 사용 방법, 안전 착용법, 하강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안내해 드려야 됩니다. 다음은 여행업 종사자들의 전세버스 사고, 이것도 많이 발생하는데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네, 자, 승객이 탑승 전에는 차량 외관, 기사 복장, 재생 타이어 장착 여부, 공기압, 브레이크 시스템의 잘 작동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되고요. 운행 중의 안전관리는 정속 운행을 점검하셔야 되고요. 안전벨트 착용을 반드시 의무하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주정차 시 안전한 곳에 정차하고요. 비상망치 위치도 반드시 같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이 안 열릴 경우 수동 도어를 어떻게 여는지 이런 방법도 반드시 미리 알려주시고요. 같이 종사원들이 대응해야 됩니다. 운행 중의 승객 안전관리법은 기상변화나 그 다음에 운행 중에 음주 가무 등을 자제시키고요. 이동 또한 자제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짐은 선반에 안전하게 올려놓도록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차량 전복 사고들이 아주 많은데요. 자, 차량 전복 사고에는 탈출 방법이나 비상망치 사용법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버스의 도어를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시켜 드리고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 그 다음에 AED 사용 등을 충분히 우리가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량에 낮은 자세로 버스 안에서 탈출하게 하고요. 수동으로 개폐하고 신속하게 탈출해서 버스에서 멀리 탈출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폭파 사고나 화재 사고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고요. 소화기 사용법도 반드시 알려드려야 됩니다. 버스가 추락하거나 침몰했을 때 비상망치 사용법을 반드시 익혀야 되고요. 수동으로 개폐하는 방법, 그 다음에 버스 지붕 위로 탈출하는 방법,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환자를 살려내는 방법 등을 반드시 여행 종사자들이 지켜야 되고요. 버스 주정차 시에는 위험지역의 주정차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이 운행 중에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주정차하면 주정차 사고가 아주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행 종사자들이 폭풍, 태풍, 폭우, 폭설 등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기상 변화에 바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태풍은 강풍과 폭우, 범람 등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여행객들을 안전한 곳에 대피시키셔야 됩니다. 폭우가 날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강물이 범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량을 침몰, 침수 지역에서 바로 이동시켜야 되고요. 침수 시에는 바로 대피 방법들을 우리가 승객들이나 여행객들에게 우리가 알려드려야 됩니다. 폭설은 우리가 눈사태로 이어질 수 있고요. 교통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 건물 또한 붕괴 사고가 우리 경주에서도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심시키셔야 되고요. 반드시 폭설에는 스노우 체인을 장착시키도록 버스 기사님한테 말씀드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태풍, 폭우, 폭설 등의 전세버스는 안전운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규정 속도의 30%만 유지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km인 경우에 30km 이하로 우리가 운행하게 하시고요.
또 너무 폭설이 많은 경우에는 일정을 변경하든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풍이나 폭우, 폭설에서 유람선인 경우에는 태풍은 일정을 변경하시고요. 폭우일 경우에는 일정 변경하셔야 되고요. 폭설일 경우에도 양에 따라 판단하고 일정을 변경하는 방안을 유람선인 경우에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태풍이나 폭우, 폭설에 대해서 그 가이드나 직원들은 일정 변경에 대해서 여행사는 권한을 부여해 줘야만 그런 사고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안전관리 대책 이런 것들을 반드시 마련해서 환자를 신속하게 이동시키고 대처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요즘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테러 사고입니다. 자, 가이드나 여행사 직원들은 평소에 테러 지역을 회피하게 하고요. 일정을 짤 때 고려하고 안전한 곳으로 여행지를 선택지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테러 위험 지역에 진입했을 때는 빠르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야 되겠고요. 다중집합시설 등에서는 테러 발생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주 여러분들이 주의하고요. 압사사고에 주의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남이 주는 음료수나 음식 등을 우리가 받아서 먹거나 마시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또 집단 패싸움이나 이런 거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요즘 공항이나 터미널 등에서 폭발물 설치, 테러 등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포공항에서도 몇십 명이 죽는 사고가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항상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테러 환자 발생 시에는 호흡곤란자는 심폐소생술을 하시고요. 피를 흘린 경우 지혈해 주시고요.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혀서 안정을 취하게 하고 우리가 119나 이런 데에 우리가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다중집합시설에서는 인파수를 파악하시고 너무 많을 경우에는 그 지역을 우리가 빠르게 빠져나오고요. 압사사고를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행 종사자 여러분, 자, 여행업 전반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안전은 여러분의 책무이며 여러분의 최고의 보람일 것입니다. 여행객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여행업 종사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